네, 안녕하세요. 표윤봉 CFP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연금 준비 생활을 같이 공부해보고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번 길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요, 주식에서는 집단적인 관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딱 지금의 상황의 경우겠죠.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들은 자기 투자에 대한 더 확신이 더 강화가 돼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고요. 만약에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다라는 후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라도 해야 되나라고 해서 이런 편승 효과도 되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아닌 단기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하다가는 저희가 생각했던 슬기로운 연금 준비 생활이 되지 않고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엔 꾸준히 이 준비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들도 생기니까, 이보다는 개인연금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이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해서 오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흔들림 없이 편안하고 꾸준하게 노후연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금저축 계좌를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런 거죠? 연금저축이나 IRP들의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정부가 왜 만들어 놨냐면, 연금저축 가입 후에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금융회사가 부실해진다. 그래서 내가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더 내줄 수 있는 금융회사나 이런 것들 상품으로 이전 가능하게끔 이전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에서 펀드로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도 이전은 가능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연금저축 펀드로 자산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상담해 보면 많이 겪게 됩니다. 유튜브 등을 보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해야겠다라고 해서 덜컥 이전을 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이전한 증권사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 추천하는 상품을 이제 편입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상품들은 보통 최근에 수익이 잘 났던 그런 상품들인 위주가 많겠죠. 자,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올라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섣불리 또 진행을 했다가 일희일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형 상품은 또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기분 들까요? 그냥 수익은 낮아도 신경 안 썼던 그 안전한 상품이 훨씬 더 나은데 괜히 옮겨서 옛날이 좋았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또 새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계좌를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분이시건 간에, 아니면 새로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이시건, 자, 그러면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엔 최소 2가지 정도를 살피는 방법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두 번째, 나는 지속적인 관리 기준이 있는가? 이 2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얘기할 건 이거죠. 투자 시장에선 그만한 기대 수익률, 내가 갖는 기대 수익률만큼의 위험이 있다는 걸 늘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만큼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위험이 있는 게 또 투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20년 한 해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약 한 30%가량 올랐더라고요. 코스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한 해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요. 이 수익률이 작년에서 보이시나요? 보통은 어떤 수익률이 보이죠? 2020년 3월 저점 대비 연말 수익률이 어땠냐, 이게 더 관심사잖아요. 저점 대비로 보면 약 9개월 동안 코스피는 약 90%가 넘는 상승을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참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런 상승장을 겪은 여러분들의 연금저축 계좌 연간 기대 수익률 얼마인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 볼까요? 안전한 상품으로 꾸준히 돈을 모아가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언젠가 오겠죠. 그때 저희가 아까 말했던 대로 2020년 3월 저점처럼 그런 위기가 오면 한꺼번에 주식 상품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런 방법 괜찮으십니까?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에서 실패했던 이유와 비슷한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 오름과 내림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행동이냐라고 살피시는 건데요. 자, 리밸런싱 기준 한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는 기대 수익률을 한 6%, 5% 정도, 연간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수익을 내서 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주식 자산의 한 50%, 그다음에 채권 자산의 50%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어떨까요? 이렇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요. 주식시장 최근 같은 작년 같은 2020년 같은 상승장이면 주식자산 비중이 100%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어서 오를 때의 수익은 주식 100%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작년에 뭐 3월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질 땐 주식 100%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손해율은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의 폭을 줄이는 게 자산 배분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50대 50으로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기에는 어떻죠? 주식자산 비중이 수익이 나서 더 커지겠죠. 전체 자금 중에 주식자산 비중이 50이 아니라 55, 6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경우에는 어떻죠? 주식자산이 손해가 나면서 쪼그라들어서 50이 아니라 45, 4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일 때 이걸 다시 50대 50의 비중으로 맞추는 걸 저희가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1년에 어느 때 변동성이 가장 커? 이게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운영되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전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기대 수익률은 연 5%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셔서 위험을 줄이는 투자 방안을 위해서 주식 자산의 50%, 나머지는 채권과 현금 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수익률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실제 수익률인데 2018년 시작을 하셔서 1분기, 2분기, 3분기 매 분기마다 이번에 누적 수익률이 얼마였는가 보는데요. 3년 누적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연 10% 수익꼴이 단순 계산으로 난 꼴입니다.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오른 거다라고 감안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4분기에는요. 코스피가 한 분기에만 약 한 12%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 1분기 어땠나요? 코로나 위기로 코스피가 한 분기에 약 한 2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2020년 상승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때입니다. 그러나 연금자산 마련은요, 내 가정의 가장 장기적인 재무 목표다라고 정리를 했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자산 관리 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